올해로 72살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선서와 함께 집권 5기를 시작했습니다.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Соблюдать и защищать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지난 2000년에도, 2004년에도, 2012년과 2018년에도 푸틴 대통령은 한결같이 종신 집권을 향한 문을 열어왔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면서 권력을 잡은 그는 이미 대통령 4번과 총리 1번을 지내며 25년간 실권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집권으로 2030년까지 그리고 개헌을 통해 확보한 또 한 차례의 기회까지 활용한다면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현대판 차르를 자임하는 푸틴 대통령의 5기 집권 시기, 과연 러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푸틴 대통령의 취임 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러시아를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뒤 새 임기 국정과제를 담은 이른바 국가 발전 목표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는데 이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 GDP 세계 4위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GDP 성장률을 세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경제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사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포부는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가 서방의 예상과는 달리 나름 선방해온 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까지는 러시아 경제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온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2, 3분기 들어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제재 효과가 좀 작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순수출이고 그 순수출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화석 연료를 얼마나 잘 수출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수출은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파는 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경제 지표들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푸틴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는 상황이라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러 제재가 장기화되고 또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제 최첨단 또는 이제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의 제재는 그러한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은 대러 제재 지수를 구축을 했는데 그 지수가 1 증가할 때마다 1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제재가 하나 발표될 때 러시아의 산업 생산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약 6개월 동안 0.7%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 제재는 러시아 경제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구조적인 전환이라든지 질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런 지출이나 투자에 일정 정도 이렇게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에 따른 수입도 서방의 나름대로 제재가 좀 강화되면서 계속적인 호조세를 좀 보이기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가중이 되면 내년 정도부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브릭스 국가들 대상을 넓히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 이른바 중강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연대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테러를 제재를 주도하는 서방 주요국을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일까? 라는 점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본인이 내세운 경제 대국에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조기에 멈추거나 최소한 전선을 확대하진 않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전선에서 밀고 당기는 공방전은 계속되겠지만 그 이상의 공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푸틴은 왜 소련이 무너진지를 너무나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힘의 과잉 투사를 한 거예요. 1979년대 아프가니스탄 침공했고 10년의 전쟁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소련 경제를 다 거덜낸 거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4개의 지역의 전선을 고착화시켜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화협상, 휴전 이제 이런 것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생각일 것 같고 그 이상인 것은 아직 과다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쟁의 향배는 일선의 전투 현장을 넘어서서 당사국들의 경제력, 외교력 등 총체적인 역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시 경제 체제에 올인하면서 버틸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방의 지원이 느슨해지도록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어 왔지만 역설적으로 전쟁 장기화는 그의 5기 집권에 가장 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